챗 GPT를 시작으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젠2까지 생성형 AI가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있고, 메타, 구글, MS와 같은 많은 글로벌 기업에서 다음 전략으로 생성형 AI를 다음 먹거리로 뽑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 SDS에서 주관하는 리얼 2023 행사에 갔었는데, 생성형 AI에 관련된 메인 주제를 바탕으로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AI 때문에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 영향력이 가정, 학교, 직장, 사회까지 펼쳐지면서 과연 인간이 이러한 생성형 AI가 지능을 휘어잡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인간, 저를 비롯한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가 AI 시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일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B2B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도 챗 GPT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나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의견들이 필요할 때 챗 GPT에 검색을 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미드저니와 달리와 같은 이미지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AI의 영향력이 업무에도 미치고 있는 거죠. 이제는 AI가 만들어낸 콘텐츠가 이 인터넷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인간이 엄청난 고뇌를 하거나 창작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AI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께서는 AI 시대 속에서 인간은 바로 감독관의 역할, 연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I가 수많은 콘텐츠들을 창작할 때 인간은 이를 바탕으로 선별하고 또 자기의 문맥에 만든 콘텐츠를 잘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인간이 AI와 무엇이 다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이 말이 인간에 관한 인공지능과 다른 AI와 다른 인간의 유일한 특징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종합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심리적, 전략적 존재이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인데요. 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합적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과 환경적인 맥락, 내가 찾아야 하는 정보에 대한 맥락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판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서 최적의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광고를 기획하고 있는데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내가 기획하고자 하는 의도와 전혀 맞지 않은 잘못된 정보, 오류,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라고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이 갖췄다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지능을 인간보다 훨씬 더 잘 갖췄죠. 이 방대한 세상의 무한한 지식들을 총집합하여서 인공지능이 자신의 정보를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에는 구글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기반의 기술이 병렬식 구조를 활용해서 단순히 문장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 있는 언어와 언어의 문맥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능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인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지성인의 단어의 뜻을 보면 성장하고 경험을 쌓으며 얻는 지식과 통찰력이 있으며 생각이 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각이 깊다는 것에 함축된 의미는 바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문맥과 상황에 맞게 고려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나만의 것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AI에게 없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능력도 인간이 주입한 도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이고 또 챗 GPT한테
나 이런 거 있어서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저는 AI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에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할 때 함께 공감하고 도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학자 촘스키는 AI는 AI일 뿐이다. 인간이 대체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촘스키는 언어학에서 선험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언어의 통사 구조는 인간의 뇌에 존재하고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단순히 문장을 조합하고 언어를 조합하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 말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AI가 그러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최적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인간은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문맥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AI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안을 내줬을 때 이것을 나의 기획 의도와 또 이미지, 상황에 맞는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게 잘 맞을지를 확인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맞는 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에 대한 부수적인 도메인 지식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리와 사상 교재에는 AI 윤리가 실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또 교과서에 나온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현상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가의 핵심 인재로서 갖춰야 될 역량들에는 시대에 따라 많은 흐름을 거쳐서 변화해왔지만 특히 AI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이 시대, 공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에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질문을 잘 해야 하는가 판별하는 메타인지 능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AI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온 이 철학을 바탕으로 AI와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겠고요.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AI와 다른 인간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인간이 AI와 다르게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AI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업과 능력을 더욱더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AI와 함께하고 AI를 잘 활용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 그 AI를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연출력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AI와 함께하면서 발전할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에 대한 역량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김기획이었습니다.